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계속 끌고 가도 될 수 있는 환자인가를 우리도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인이 허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빨리 병원 가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죽도록 맞을 뻔했습니다. 그 전문가인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원 가보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대치동에 저희 집 앞에 그 시금치 많이 먹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특히 물리치료 선생님이 MR 보고 겁을 무지 많이 줬어요. 되게 안 좋다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받다 안 되면 수술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길래 저는 잠깐 의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길래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안심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한 4일 정도 제가 치료했습니다. 4일 정도 치료하고 지금 날라다니십니다. 저는 열심히 병원에서 혹은 강단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부인은 필드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우리 부인의 사례를 보면서 또 병원에서 우리 부인과 또 환자를 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물리치료사가 환자 카운셀을 해줄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분별하게 어떤 설명을 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 MR 하나 볼까요? 자, 이 환자는 이미 2군데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한 환자예요. 누가 봐도 상태의 분위기 안 좋죠? 지금 볼 때 L4-5는 아주 납작해요. 내로우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퇴행성 변화도 심하고요. 주변을 보면 뭐 데포미티도 무지 심하고,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환자입니다. 이제 뭐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L2, 3도 문제가 많죠? 이 환자는 앞으로 뒤로 다 아팠어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당연히 수술하라고 얘기했겠죠? 자, 여러분. 이 환자는 결국 나중에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강남에 그 유명한 한방병원 가서요. 한 넉 달 정도 됐는데 치료비가 한 500만원 정도 나왔대요. 500만원인가 600만원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치료했습니다.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한 말이 뭐냐면 할 건 다 했는데 왜 안 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참 이었지 황망한 말이 될까요? 자, 선생님의 지인의 엄마예요. 근데 저한테 오셨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됐고, 치료는 10번 정도 하셨어요. 최근에 강원도 가셔가지고, 집이 강원도인데, 가셔서 집안일 다 하고 다시 왔어요. 조금 가라앉으니까 또 움직이시고, 올 가을에 김장을 100포기 하실 계획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물론 아프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분은 수술이 대안인 확실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치료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다른 병원, 큰 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 유명한데 가서 치료를 했는데 거기하고 다르게 좀 우리 아마추어틱하게 얘기할까요? 우리 병원하고 제가 있는 병원하고 운대가 맞아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좋아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수술을 안 했는데 왜 좋아졌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환자 하나 볼까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 환자예요. 나이는 40대이신데 물론 다른 병원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 이분도 수술 그리고 시술 모든 걸 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 가니까 시술할 바에 수술하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병원 가니까 시술부터 해보자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술을 기다리다가 했나 시술을 기다리다가 했나 아무튼 기다리다가 너무 아픈 게 심해지니까 결국 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를 지금 한 9번째 받았네요. 9번째 받았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졌어요. 되게 좋아지고, 지금 근육통 정도에서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센트럴 쪽으로, 포라미널 쪽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센트럴 방향에서, 척수를 살짝 누르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쪽 공간이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압박이 심하겠죠? 웃긴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리가멘트 플레이버죠. 그러니까 황색인다라고 하나요? 그 인대도 약간 압박을 받아서 스웰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를 엄지로 꾹 눌러봤을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다리에 힘 빠지면서. 자, 이런 환자가 왔어요.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여러분, 이분도 역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또, MR상에 보면 디스크 모양도요, 수액의 위치나 아니면 애눌라의 사이즈를 보면은 좀 불규칙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수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다 수술하는 얘기를 다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수술을 안 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술하는 게 옳은가요? 수술 안 하는 게 옳은가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디스크 손상이 있게 되면 애눌라에 태어가 일어나겠죠. 태어 일어나는 게 진행되다 보면 태어난 부분을 통해서 약하니까 그쪽이 얇아지고 그쪽 부분을 통해서 수액이 밀고 나오는 게 버르징 디스크 맞죠? 이게 버르징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애눌라가 좀 좁아져 있고 약간 밀리는 건 보이지만 압박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뭐가 돼요? 여기서 이제 애눌라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뚫고 나오기 직전에 그래서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드디어 뚫렸어요. 뚫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인플라메이션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고 나 똑 떨어져 나와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 말 그대로 뭐 신경하고의 엉겨붙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주변의 리가멘트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환자가 되게 많이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가 MR에서 확인이 되면은 안 아프세요? 얘기 물어보면 되게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래요. 제가 보면, 여기 여러분 보시면, tear, annular tear가 있잖아요. 이 tear는 뭐냐면요,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도 10대 애들도 마찬가지고, 허리 삐끗해가지고 아파서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사진이나 MR을 찍었는데, 디스크에는 큰 문제가 없다로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디스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환자한테 병명이 뭐가 나와요? 룸바 스프레인. 그죠? 그 밑에 나온 게 히스토리의 acute back pain.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환자가 되게 아프다고 얘기하겠죠. 그거는 이제 꼭 어린애뿐만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MR을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이 아프다. 이건 뭐 이게 좀 염자가 좀 심하네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MR상에 확인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게 아플 때마다 해당되는 디스크는 조금씩 퇴행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씩 찢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에큐트 페인이 오잖아요. 에큐트 페인이 오게 되면 디스크는 당연히 팽륜, 스웰링이 일어납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MRI상에, 엑스레이상에 소견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가 멀쩡하고 주변에 힘줄이나 근육만 놀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자, 척추 디스크는요, 아까 브롤싱, 그 다음에 약간 밀려나온 거, 애눌라가 좁아진 거, 아주 얇아진 거, 그 다음에 터진 거, 흘러나온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별을 할 때,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 스파이널 코드 자체에 영향을 준 상태, 너브 루트에 영향을 준 상태. 이걸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나 너브 루트에 문제가 준 상태에서 이 신경 있잖아요. 신경도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신경이 약해진 상태, 신경은 약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죠.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버릴 거냐 말 거냐, 치료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트랜스퍼 시킬 거냐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코드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테스트 중에 SMC라고 하죠. Sensory Motor Circulation 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이상, 그 다음에 운동성의 떨어짐, 그 다음에 Circulation 소위 순환계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근데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아무튼 센서리나 모타는 뭐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감각 이상,
그다음에 근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검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경험도 필요하지만, 근데 뭐 엄지발가락 올린 상태에서 뭐 신장관 검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뒤꿈치를 걸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양쪽 다리 근육 사이즈를 좀 본다든지 해서 말랐나 안 말랐나 기능 검사도 좀 해보고 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굉장히 아파하고, 그 다음에 사진상에도 문제가 있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삶의 질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면 깔끔하게 좋아지느냐? 절대 아니에요. 잘 안 좋아져요. 예?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안 좋아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수술하고 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술 후에 근이완제하고요 스테로이드를 때려 붓습니다. 그 수술 후 힐링 후에서 때려 붓는데, 그러다 보면 근육이 몰랑몰랑해져요. 그럼 당연히 뭐 통증이 가라앉지 않겠어요?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시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수술해서 좋아진 걸로 착각이 되지만 사실은 근이완제와 스테로이드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약발에 떨어지고 났을 때는 정말 수술을 해서 원인부가 제거됐으면 아주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손상이 되었는가, 손상이 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타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기능 약화, 신경 손상이 있어서 신경 손상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진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라고 판단될 때 수술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진에는 심각해요. 근데 환자가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예,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지금은 안 아픈데 언젠간 아플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점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은? 예, 미아리 가서 내가 보기엔 점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환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몰아붙이죠? 진짜 이거는 내가 보기엔 비양심적이에요. 언젠간 아플 거라는 말이 됩니까? 그 신경학적으로 신경학적 검사에서 어떤 그 내려가는 신경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면 비록 이 환자가 통증이 다리 끝까지 있다 하더라도요, 신경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치료하면 돼요. 치료하고 버티면 돼요. 몇 개월만. 여러분들 실력이 없어도 좋아요. 버티면 돼요. 3, 4개월 정도라도 버티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가라앉아요. 신경에 문제가 없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점점점 신경이 약해져서 3, 4개월 후에는 돌아 아파지겠죠. 신경도 약해지겠죠. 그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 디스크가 있는 환자고 신경은 약하지 않은데 현재 많이 아프다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그 기간 동안, 벌어둔 기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통증만 가라앉히면은 그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그게 요즘 우리나라 현재 환자들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신경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그런 경우가 아닌 디스크 환자라면,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그 환자 신경 상태는 멀쩡하고 아프기만 하는 거니까 그 일정 기간을 벌어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통증을 줄여주세요. 통증을 줄여주시면은 그 환자는 수술 안 해도 돼요. 수술 안 하고도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송해상 문제가 있고 되게 아프지만 아직 신경은 멀쩡한 상태, 건강한 상태라고 판단된 환자가 왔어요. 아픈 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벌어준 시간, 몇 개월 그 기간, 신경이 멀쩡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붙잡고 치료는 전혀 안 되고 환자만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무릎 꿇고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신경 상태까지 나빠져 버리면 아프지, 신경 상태 나쁘지, 사진 속에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치료해서 되는 경우가 90% 이상의 환자죠, 디스크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통증 치료만 하면 디스크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티 인플라메이션을 시켜주셔야 돼요. 원인이 되는 부분은.
안티인플라메이션이 되는 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리무버블 머슬 텐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근육을 풀어준다는 개념하고 좀 다른데요.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EMB라는 방법으로 C5의 피드백을 유도하죠.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일로 내려가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한 마취 치료와 기타 여러 가지 근육을 급격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써가지고 통증 조절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환자가 잘 버텨나가면서 몸이 이겨내는 거죠.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